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이름을 조금 바꾸려고는 하고 있지만, 최소한 2003년에 뭐 만들어지고 2017년에 이제 공공기관이 되고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2002년도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실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할 기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그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 그래서 좀 더 사회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타이틀이고요. 그 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여성과학기술인을 더 많이 육성하고 더 많이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중고 학생들이 공학계열, 이 과학계열로 더 많이 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가 경력 단절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발생할 경우에 그거를 극복해서 다시 재취업을 할게 리터너라고 우리가 하는데, 다시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취업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체 인력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을 하려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서 또 굉장히 리더로 성장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더 리더로 성장할까 하는 뭐 멘토링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거를 하는 서포트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의 피어리어드마다 굉장히 다른 그 요구사항이, 다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놓고 시기에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과학기술인한테만 요새 재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그게 학교에서 다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요새 모두 다한테 이슈가 되는 게 재교육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과학기술인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이 됐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내가 꼭 했던 일이 아니라 뭔가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게 되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있는 교육들이 AI 교육, 뭐 빅데이터 분석가 과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규 일자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가 많이 여성과학기술인만을 위해서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취업으로 연결되게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일들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성과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문화상 옛날부터를 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최근 한 10년, 10여 년 이 통계 숫자를 보면 사실은 이학 쪽, 예를 들어서 생물, 화학, 이런 과학 중에서도 어떤 순수 과학에 해당하는 아니면 이학에 해당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 화학 이런 특정 분야들은 뭐 남성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는 분야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애석하게도 아직도 굉장히 거의 한 10%대에 머물러 있는 데가 전기, 전자, 뭐 소프트웨어, IT 이런 분야, 특히 뭐 거기 항공, 우주, 뭐 이런 건축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학생들이 거의 이제 겨우 한 20% 정도?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여전히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져서 요새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까지 가는 분야를 들여다보면 그런 공학적인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죠. 대부분이 그런 분야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성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요새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보시는 타이틀이 뭐냐면 AI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빅데이터 인력이 부족하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이런 메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분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느 나라나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거의 뭐 워낙 규모가 큰 나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도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어디서 인력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서 인력을 키우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AI 대학원이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키우는 프로그램도 물론 많이 가져가지만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저희는 근데 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앞으로 많이 생겨나지도 않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여성 인력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는 이 여성 인력들을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가 거의 요원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좋은 인력들을 그쪽 분야로 틀어서 그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성들한테 저는 막 호소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성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 거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일자리가 많을 거고 조금만 잘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고, 이런 분야로 당연히 저는 뛰어들어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소프트웨어 IT 전공이고 IT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여성한테 이거는 좀 어렵다거나 뭐 이런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심지어는 전공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쪽 분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서포트해서 잘 정착하고 성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